안녕하세요. 오늘은 제9강 사람의 유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인자 유전에 대해서 공부해 볼 거예요. 지난 시간에 단일인자 유전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단일인자 유전은 한 가지 형질에 대해서 한 쌍의 대립 유전자가 영향을 미쳐서 형질이 결정되는 유전 현상입니다. 귓불 모양 배웠죠? 우리 분리형과 부착형, 또 ABOC 혈액형, 정록생맹, X염색체에서 유전되는 성염색체 반성 유전이었습니다. 이런 것들 배웠고요. 다인자 유전, 오늘 배운 다인자 유전은 한 가지 형질에 대해서 여러 쌍의 대립 유전자가 영향을 미쳐서 형질이 결정되는 유전 현상입니다. 피부색, 키, 몸무게, 지능 같은 경우에요. 다인자 유전의 특징은요. 여러 쌍의 대립 유전자가 하나의 유전 형질 발현에 관여한다는 거예요. 피부색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키를 결정하는 유전자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다양한 유전자 조합이 나오고요. 그래서 다양한 표현형이 나옵니다. 키 같은 경우는 160, 170, 180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161.5, 168.04 뭐 이렇게 다양한 표현형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대립형질이 뚜렷하게 구별되지 않고요. 연속적인 변이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주로 정규분포 곡선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형질 발현이 환경의 영향까지 받습니다. 유전자가 관여하는 유전자 수가 많기 때문에 각각의 유전자가 발현할 때 환경의 영향을 모두 다 받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단일인자 유전에 비해서 환경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피부색 같은 경우는 유전의 영향도 있겠지만 얼마나 햇빛을 많이 받느냐에 따라서 유전자가 똑같은 일란성 쌍둥이라도 피부색이 다를 수 있겠죠. 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전자가 똑같더라도 얼마나 운동을 하고 얼마나 영양 보충을 했냐에 따라서 키가 달라질 수 있고요. 몸무게나 지능도 말할 필요 없겠죠. 그래서 다인자 유전의 특징이 이런데요. 한번 그래프로 살펴보면요. 단일인자 유전 중에 미맹하고 ABO식 혈액형을 보시면 미맹은 정상과 미맹 딱 두 가지로 나뉘죠. 이걸 보면 미맹은 우열관계가 분명한 유전 현상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남녀에서 비율의 차이가 없으니까 이 그래프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있죠. 남녀에서 어떤 비율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상염색체 유전이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ABO식 혈액형 같은 경우는 복대립 유전이에요. 복대립 유전인데 복대립 유전도 역시 단일인자 유전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현형이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요. 그래프가 딱딱 분리돼서 나오게 되겠죠. 그런데 오늘 배우는 다인자 유전은요. 지금 여기 보면 150, 155, 160, 165 이렇게 5cm 단위로 학생 수를 조사했는데 5cm가 아니라 1cm 또는 0.5cm 단위로 학생들을 조사할 경우에 더 촘촘하게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정규 분포에 가까운 곡선을 그리게 됩니다. 유전 형질이 표현형이 굉장히 다양하고 환경의 영향까지 받기 때문에 연속적인 변이가 나타납니다. 우리 사람의 유전 첫 번째 시간에 흑백 쌍둥이 봤잖아요. 이란성 쌍둥이인데 흑백을 나타내더라. 그래서 이 검은 피부색을 가진 아이와 흰색 피부색을 가진 또 흰색과 검은색 피부색을 가진 부모가 똑같고 얘네들이 한 배에서 동시에 태어난 쌍둥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실제로 피부색은 다인자 유전이고요. 부모가 같아도 자녀들의 피부색 표현형이 굉장히 다양하게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피부색이 엄청 많은 유전자가 관여하는 다인자 유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연구하기는 어렵고요. 피부색의 다인자 유전 모델을 만들어서 간단하게 간략하게 어떤 모델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다인자 유전을 이제 공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예요. 이 피부색의 다인자 유전 모델은요. 시험에 정말 많이 나와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피부색의 유전이 정말 이렇다는 게 아니라 너무나 복잡한 피부색의 유전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서 이렇게 모델을 만든 겁니다. 이렇게 가정하고 배우는 겁니다. 볼게요. 사람의 피부색이 세 쌍의 대립 유전자로 결정된다고 가정을 합시다. 라지 ABD는 피부색을 검게 만드는 대립 유전자이고 또는 라지 ABD보다는
검은색 동그라미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스몰 a, b, d는 피부를 희게 만드는 대립 유전자, 흰 동그라미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거라고 합시다. 피부는 유전자형이 라지 AABBDD, AABBDD일 때 가장 곱고 AABBDD, 스몰일 때 가장 희죠. 그 사이에는 대문자 대립 유전자가 많을수록 피부가 검게 된다. 그러니까 대문자로 표시되는 대립 유전자 수에 따라서 피부의 검고 희고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흰 피부는 대문자가 하나도 없는 AABBDD가 가장 흰 피부가 될 거고요. 제일 검은 피부는 AABBDD, 모든 6개의 문자가 다 대문자인 경우 가장 검겠죠? 그렇다면 이 모델에서 피부색의 표현형은 얼마나 될까요? 몇 가지가 될까요? 피부색의 표현형은 6자리잖아요. 올 수 있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자리인데 AABBDD처럼 0개인 경우 대문자가 AABBDD처럼 6개인 경우 있겠죠. 0개에서 6개니까 0, 1, 2, 3, 4, 5, 6개의 대문자를 가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총 7가지의 표현형이 나올 거예요. 피부색은요. 그렇죠? 그러면 한번 매우 흰 피부를 가진 부모와 매우 검은 피부를 가진 부모 사이에서 자손일 때 F1을 낳았을 때 어떻게 되냐? 네, AABBDD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는 딱 한 가지입니다. ABD. AABBDD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는 ABD 딱 한 가지죠. 얘네들이 수정되면 AABBDD라는 대문자를 3개 가진 갈색 피부, 엄마와 아빠의 중간 표현형을 보이는 3개의 대문자가 있는 그런 자손이 태어나겠죠. 이 사람이 자기랑 똑같은 유전자형을 가진 사람과 결혼을 했다고 칩시다. 그리고 F2, 자손 2대를 낳을 때 표현형이 어떻게 나오는지 볼게요. 자, 얘는 부모보다는 조금 복잡해요. 요 AABBDD라는 유전자형을 가진 사람은 생식세포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생식세포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A 중에 하나, B 중에 하나, D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겠죠? A, B, D가 있을 수 있겠고요. A, B, D, A, B, D, A, B, D. 네, 이렇게 하면은 3개, 대문자 3개, 이렇게 하면 대문자 2개, 또 한 개 있는 거 A, B, D, A, B, D, A, B, D, 이렇게 하면 대문자 1개, 그리고 A, B, D 이렇게 하면 대문자 0개. 이렇게 생식세포가 나오겠죠. 총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가지의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각각 비율은 1대1, 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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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1. 그러니까 각각 A, B, D라는 생식세포가 나올 확률은 8분의 1. A, B, D 나올 확률도 8분의 1. 그래서 요거는 A, B, D라고 쓰지 않고 까망. 요거는 까망 하양. 요거는 까망 하양 까망. 네, 요렇게 표시한 게 요겁니다. 요렇게 표시했어요. 난자, 정자를 요렇게 표시했고요. 각각의 비율은 다 8분의 1로 동일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런 난자하고 요런 정자가 수정되면 8 곱하기 8이니까 총 64가지의 이제 자손이 나오겠죠? 그 64가지 중에 이제 여기서 3개 동그라미를 3개씩 줬으니까 총 6개가 될 거고요. 그것을 F2에 피부색에 따라서 7가지 표현형이죠. 0에서부터 6개의 문자를 가진 그 자손들을 이제 피부색에 따라서 쭉 표현을 해봤어요. 아무 까만색이 없는 흰색만 가진 그런 자손으로부터 모두 다 까만색만 가진 자손까지 이렇게 표시를 해봤는데요. 하얀색밖에 없는 경우는 한 가지밖에 없죠. 한 개만 까만색이 있는 경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러니까 64분의 6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 세도 되는데 막 15개, 20개나 되는 거를 세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세더라도 틀릴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 모델은 3쌍의 대립유전자가 피부색에 관여한다고 했는데 4쌍, 5쌍이면 이렇게 셀 수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걸 계산할 수 있는지 요 그래프를 다시 좀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네, 피부색을 검게 하는 대립유전자 수가 0일 때 또는 6개일 때는요. 자, 이 중에 아무것도 까만색이 없어야 돼요. 이런 경우의 수는 딱 한 가지밖에 없죠.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모두가 까매야 되는 것도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건 쉽습니다. 이거를 번호를 붙여볼게요. 선생님이 한번. 6자리라고 할 때 이 중에 딱 한 개만 검정색일 경우 어떻게 하면 될까요? 1번이 검정색인 경우, 2번이 검정색인 경우, 3번이, 4번이, 5번이, 6번이 총 6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겠죠. 반대로 5개가 검은 경우, 그 경우는 한 개만 흰색인 경우를 따져도 돼요. 1번이 흰색인 경우, 2번이, 3번이, 4번이, 5번이, 6번이 흰색인 경우 총 6가지가 있겠죠. 네, 이렇게 구해도 되지만 이렇게 하면 너무 어려워요. 만약에 2개가 까만색인 경우는 1, 2, 1, 3, 1, 4, 1, 5 너무 힘들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고요. 조금 더 간단한 방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해볼게요. 만약에 6개 중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중에 2개가 까만색을 갖는 경우는요. 64분의 분모는 똑같아요. 64, 88에 64였고 이 6개 동그라미 중에 2개가 까만색을 띠는 경우 여러분 수학의 확률과 통계에서 배우셨죠? 6개 중에 2개를 고르는 거죠.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2 곱하기 1분의 6, 5 하면 3, 5, 15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대립유전자 대문자를 2개 갖는 경우는 64분의 62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64분의 15가 나오겠죠. 네, 64분의 2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대문자가 3개인 경우는 64분의 63이 될 거예요. 그러면 63은요. 3, 2, 1분의 6, 5, 4니까 5, 4, 20이 되겠죠? 64분의 20의 확률이 되겠고요. 대문자가 4개인 경우는 64분의 64를 하셔도 되고요. 6개 중에 4개를 고르는 확률이나 6개 중에 2개를 고르는 확률이나 똑같기 때문에 64분의 15를 그대로 쓰실 수 있습니다. 또 5개가 까만색인 경우도 64분의 6C5를 해도 되고요. 64분의 6C1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64분의 6 이렇게 나오겠죠. 네, 그렇게 해서 다시 보시면 피부색이 3쌍의 대립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리고 라지 ABD와 스몰 ABD가 있는데 대문자의 대립유전자 수가 많을수록 피부가 검게 된다. 이 모델을 익혀두시고요. 네, 이 모델을 익혀두시고 이런 경우에서 이런 세팅에서 피부색의 표현형은 이런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똑같은 유전자형을 가진 사람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때 피부색의 표현형은 0에서 6가지 네, 있으니까 0, 1, 2, 3, 4, 5, 6 총 7가지 표현형이 나올 수 있고요. 검정색을 나타내는 즉 대문자를 가진 대립유전자 수가 0개에서 6개일 때 각각 경우의 수는 64분의 몇인지 콤비네이션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문제를 푸실 수 있었습니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래요. 그러면 이 원리를 이용해서 유전 형질이 자손에게 전달되는 원리를 탐구해보는 실험이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 2명이 한 모듬이 돼서 한 명은 아버지 역할, 한 명은 어머니 역할을 맡는다. 아버지 역할을 하는 사람은 상념색체 가나다와 XY를 갖고 어머니 역할을 하는 사람은 XX를 갖겠죠. 3번 제시된 표를 참고해서 부모의 표현형과 유전자형을 임의로 정하래요. 그래서 이 사람은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를 정했어요. 그리고 아래쪽에 이거는 부 쓰고 엄마는 뭐 쓰면 되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를 가운데를 접어가지고 붙이래요. 그러면 어떤 모양이 되겠어요?
요런 모양이 되겠죠. 요런 모양이 돼서 앞에는 라지 A, 뒤집으면 스몰 a가 나올 거예요. 요런 염색체 모양을 만들으래요. 그래서 자신이 가진 염색체 모양을 접어서 붙인 후 그렇게 만들었죠. 무작위로 던져서 염색체 모형에서 위로 나온 면을 정자와 난자의 염색체 구성으로 한다. 이제 아빠의 염색체 구성이 이런데요. 이걸 접어가지고 붙인 다음에 던진대요. 그러면 라지 A, 스몰 a 중에 하나가 윗면으로 올 거고 라지 B, 스몰 b 중에 하나가 윗면으로 올 거고요. 라지 D, 스몰 d 중에 하나가 윗면으로 올 거고 아빠 같으면 XY, 엄마 같으면 X 중에 하나가 윗면으로 오겠죠. 그래서 그것을 생식세포, 정자와 난자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무작위로 던져가지고 위로 나온 면을 선택하는 거. 감수분열 1분열 중기와 후기에 상동염색체가 이가염색체가 무작위적으로 배열한 다음에 분리되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유전적인 다양성을 보이는 거죠. 자, 그래서 정자와 난자가 만들어졌으면 정자와 난자의 염색체를 상동염색체끼리 짝짓습니다. 합해요. 이거는 이제 수정을 의미하는 거겠죠. 수정을. 그래서 나온 결과를 첫째 아이 표현형과 유전자형으로 기록을 해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아빠, 아버지 유전자형은 이렇게 정했고 엄마의 유전자형을 이렇게 정했는데 해봤더니 뭐 아빠는 라지 A가 나왔고 엄마도 라지 A가 나왔다. 그럼 이 아이는 라지 A, 라지 A라는 귓불 모양 분리형을 갖는 유전자를 갖게 되는 거고요. 보조개 아빠는 라지 B가 윗면으로 나왔고 엄마는 스몰 b가 윗면으로 나왔다. 그러면 라지 B, 스몰 b 보조개가 있고요. 이마선은 아빠도 스몰 d, 엄마가 스몰 d가 윗면으로 나왔다. 그럼 일자형. 아빠는 X, 엄마는 X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정록생명 정상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실험은 감수분열할 때 이 상동염색체, 대립 유전자가 무작위로 분리되는 것 그리고 상동염색체끼리 짝짓는 수정의 과정을 실제로 연습해보는, 탐구해보는 실험입니다. 네, 간단한 실험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인자 유전 꼭 기억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